안녕하세요. 매고먼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우리 세무직.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뽑는 직렬이죠. 우리 단일 직렬로는 가장 많이 뽑는 직렬인 세무직.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한 방에 우리가 합격까지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2025년도 이전에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 굉장히 사실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 요 세 과목의 점수가 결국 합격, 불합격을 갈랐다는 적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좀 힘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출제 방법이 바뀌고 이제 점수 배정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또 25년도 기조가 변화되면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가 합격, 불합격으로 가는 그런 바로미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무직 직렬이 사실 목표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근래 출제됐던 우리 점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건 좀 낮다라고 생각해요. 이 70점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점, 78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많이 뽑기도 뽑지만 지금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큼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렇죠. 지금은 무주공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점 정도까지 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의 우리 목표 점수는 분명히 80점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0점에 맞는 그럼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80점을 갈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점수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22년도 9까지, 23년도 9까지, 24년도 9까지를 딱 보시다 보면 하나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문법이 정답률이 항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1등, 오답률 1등보다 문법이에요, 문법. 그 다음 독해가 항상 같이 있어요, 독해가. 독해가 여긴 두 문항, 세 문항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긴 뭐 두 문항 있고요. 또 두 문항 있습니다. 이게 생활 영어가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가르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이번에 우리가 출제 기조를 변화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방점을 뒀어요. 뭐냐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겠다. 영어적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다? 지역적인 어떤 일부 이디엄 표현, 약간은 좀 유행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생활 영어는 좀 배제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어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휘 문제가 원래 5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 출제됐던 적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요. 두 문항을 다 수월하게 출제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일단 문법은 그대로 다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단 해결을 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독해죠. 독해가 대략 한 우리가 세 문항 정도까지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어휘 하나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문법을 해결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린 독해를 해결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휘입니다. 다만 어휘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24년도 지방직에서 살짝 보여줬거든요. 뭘 보여줬냐면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게 dilute, facilitate 이런 단어예요. 혹시 이 단어 처음 들어보셨나요? dilute라고 하는 이 말은 희석시키다는 얘기고요. facilitate는 용이하게 만들다,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들은 사실 독해에서도 볼 수 있고요. 문법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시켜 볼 테니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단어가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휘 시험을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다. 또 독해까지 같이 감안한다 그러면 약간은 좀 어려운 단어도 같이 좀 공부를 하는 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요 생각부터 먼저 하십시다. 우리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엄밀히 했었을 때 18년도, 17년도 이때를 놓고 보면은요. 그때 우리 수험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던 그 구간이 어디였느냐? 바로 단어 학습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것들만 암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지? 일단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독해나 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같으면은 어쩜 반복하는 맛이 있으니까 우리가 암기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데 야 얘네들은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암기하면 잊고 암기하면 잊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단어는요 이거 하나만 하십시오. 괜히 뭐 수능 단어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무슨 괜히 무슨 어디 뭐 다른 데서 우리 봤던 그런 단어장들 갖고 오지 마시고요. 또 그러신 분들 계시다고 또 실용성이니까 또 그러면 토익 단어장을 봐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토익 시험과 1대1로 대응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으니까 요거 갖고 가십시오. 이 안에 기본적인 단어 다 넣어놨어요. 제가 기본적인 단어 다 넣어놨고요. 또 이 안에 기출 독해에서 나왔던 단어들까지 싹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어려운 단어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독해에 나올 법한 문법에 나올 법한 그런 약간은 좀 어려운 단어들까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를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6회독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6회독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전공 과목 공부가 쉽지 않단 말이야. 우리 지금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공 과목 공부가 쉽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어장을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를 정하시는데 자 다시 기본 단어와 독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까지 같이 그런 어려운 단어까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공부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문법 문제는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해 드린다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이해시켜드리고 또 암기시켜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또 회독까지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스킬이 그냥 습득이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전공 과목 공부할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영역은 선생님한테 믿고 맡겨놓는 게 필요하다. 내가 챙겨가야 될 건 내가 내 리소스를 써가면서 암기를 하고 내가 리소스를 써가면서 내가 회독하고 할 거는 따로 두고 선생님만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들을 따로 놔두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심론 올해 25강 정도로 갈 거예요. 이 안에서 이해하고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이게요. 기출을 재해석해가지고 이론을 공부하시고 심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이론 공부 확실하게 하실 거고 암기까지 가시고 더 좋은 게 있어. 뭐냐면 기출 문제도 푼다고. 선생님 이제 기출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딱 맞게 유형을 바꿨다란 말이에요. 제가 전부 다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풀어봤었을 때 시험장 그대로 재현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뭐 한다? 리그레마를 통해서 이제 암기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암기를 완성한다는 게 뭐냐?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우리 시험장에 갖고 갈 딱 단 한 권의 단권화 책 문법은 이 책입니다. 리그레마예요. 예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125를 포인트를 잡아놨었는데 이거 시간적으로 확실히 줄였습니다. 왜? 이제 안 나올 유형들이 눈에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의 눈에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거 싹 다 쳐내버리고 대략 한 12강 이게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면 한 13, 14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략 전 12강 정도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가면 우리가 이론이 암기까지 끝나는 거죠. 이론이 암기까지 끝나는 거죠. 엔제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으로 갖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엔제가 시작될 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공 과목의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도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메인 핵심 커리는 두 가지예요. 기심론하고 리그레마입니다.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요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리베이스. 선생님 저는 목적어 보어라고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가 목적어 뭐가 보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문장이 어떻게 접속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정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대략 한 18강쯤 되거든요. 이론만 치면. 근데 이 18강 정도가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4강 정도씩 듣는다 손 치더라도 이게 닷새같이 안 돼요 사실. 그쵸? 회독을 돌리더라도 열흘 정도면 사실 이거 한 강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한 번 정도 해보실 만합니다. 리베이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완벽하게 베이스 토대를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깔끔하게 따라갈 수 있다. 깔끔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한 40강 좀 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문법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문법 세 문제는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다라고요. 미국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인데. 저는 올해 요거 구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올해 숙제예요, 숙제. 이게 왜 그러냐면 24년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통해서 25년도 문제를 살짝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휘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하나 정도 뭐 어렵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건 거지. 독해에서 나올 법한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 이건 못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금 어휘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아까 세 문제 선생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생활 영어가요. 한 번 우리가 그게 합격 불합격을 가르려고 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시험이 생각보다 좀 방향성이 잘못 맞은 건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표현 위주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데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제 기조 변화에서 딱 그걸 못 박았다고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대화 형태를 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도한 이디엄 같은 거 우리 암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변별력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독해예요. 독해에서 갖고 올 겁니다. 선생님 구문은 보세요.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 이거 어려워들 하시죠. 왜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일단 정확한 해석이 돼야 그걸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정보를 우리가 통해서 추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해지는 거죠.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제 문제는 어때요? 수월해요? 주제 문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럼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긍정적 요소인가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은 긍정적 요소인가요?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 독해 지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고고학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고고학 지문이 주제문이 딱 나왔는데 주제문이 굉장히 길게 나왔더라고요. 한 4줄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이미 주제문 잡는 데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답내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죠.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 지금 요새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정답률 딱 우리 놓고 보면은요. 이게 오답률에서 제일 높은 게 빈삽, 순삭으로 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문장을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드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심론 구문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가지고서 기출문장 가지고서 여러분들 구문 연습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심화구문까지 갈 겁니다. 심화구문은 우리 뭘 다루는 거냐? 200문장을 다룰 건데요. 하나는 길게만 긴 걸 다룰 겁니다. 그냥 문장들이 그냥 길어요. 그럼 이게 왜 길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해낼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길었구나. 문장 내용 정확하게 갖고 가실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복잡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나던틸 구문이 들어가 있고 뜬금없이 부정어구로 시작해서 도치가 돼 있고 나돈리 에이버덜소비가 뒤에 도치가 돼 있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 좀 약간 까다로워하신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100문장을 가지고 짧지만 복잡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연습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들을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놔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자,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우리가 딱 그거를 어디서 딴다가 아니라 지켜낸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이 점수는 내가 지켜낸다라고 딱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정확한 해석을 이번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선생님, 저는 끊어 읽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리베이스에서요. 제가 끊어 읽기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해드려요. 어디서 끊어 읽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 많다란 말이에요. 그냥 쭉 읽어가다 보니까 좀 숨차, 좀 끊어 읽을래 하시는 분들 많다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걸 딱 저는 7가지 원리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완벽한 연습을 시켜드려요. 우리 리베이스에서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오케이? 그래서 리베이스에서 한번 해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겠다. 아시겠나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베이스 있습니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기심론하고 심화구문 이 2가지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에서 우리가 그 권장 커리는요. 기심론하고 빈삽순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른 요소는 여기 있을 거다. 기심론을 통해 가지고는요, 전부 다 모든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요령들을 다 설명드릴 겁니다. 주제, 문제 어떻게 풀면 쉬운지, 문장의 삭제, 삽입, 또 빈칸, 어순배열 어떻게 할 건지, 또 신유형 문제까지 이렇게 풀면 쉬워, 내용의 일치불일치 이렇게 풀면 쉬워라는 어떤 문제풀이 요령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한번 딱 보고 나면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요거 12강 정도 해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일로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이건 말고도 또 있어요. 뭐냐면 엔제인데요. 엔제에 또 뭐가 있느냐? 데일리가 있어요. 데일리 200제가 있고요. 또 신유형 200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는 약간 선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그거 이제 엔제가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공 과목 기출 문제가 좀 더 사실 전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거 하는데 요거까지 같이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심론 독해와 빈삽순삭 요 정도로 끝내면 좋을 것 같다. 빈삽순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강이라는 건 제가 일일이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다 구문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일로 와서 정답만 확인하는데 거의 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 강좌수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선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수강하시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다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 건 거죠. 이 이후엔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 데일리 루틴 가실 겁니다. 선생님 생활영어는요? 생활영어도 사실 저희가 토킹 센스라고 하는 그 수업을 찍어 놓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생활영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굳이 갖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다? 데일리 루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시면 되겠다. 데일리 루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갖고 있거든요. 데일리 루틴 베이직 있고요.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가 있는데 이 어드밴스 푸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어휘 한 문제, 문법 두 문제, 생활영어 한 문제, 독해 6문제 저희들이 출제를 정말 정성스럽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 문제 풀어보시고 맞추고 가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 푸는 거 연습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영어 여기서 매일 내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연습하고 가시면 되겠고 독해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엔제 물론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따라가시면 충분히 우리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가능할 거다. 제가 이것만은 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두 가지 다시 심화 구문하고요. 다시 심화 구문하고 우리 두고 빈삽순삭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제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 제가 정말 잘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심화 구문하고 빈삽순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요소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완성을 잘 하시고 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12문제 독해 문제도 시간 안에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요. 정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 합격하는데 또 관세직 합격하는데 또 일반 행정직 합격하는데 선생님 도움 정말 많이 받았어. 95점 100점 맞았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교정직, 무슨 기술직 준비한 친구들도 100점 맞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일단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을 잘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올 한 해 분명히 이 생각하셔야 돼요. 25년도는 인사혁 신천은 여기에 아마 방점을 두고 싶을 겁니다. 추론 능력이에요. 그 추론 능력이라는 건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보가 없으면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이러면 결국 추리를 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불합격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돼선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이제 마음가짐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떤 거를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 완수 그리고 완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너무 버겁고요.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려고 하면 이건 뭐랄까 좀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한테 믿고 맡길 건 맡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책임져 드립니다. 구문과 또 여러분들 빈삽순삭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매일매일 완주 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영어는 저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공무원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